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퀄컴 주식 도대체 왜 하락할까, 하락 이유와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퀄컴 주식이 160불까지 코로나 이후에 쭉쭉 올라왔습니다. 이때 올라왔었던 이유가 이제 5G가 확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5G 대장주인 퀄컴의 주식이 올라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굉장히 빨리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 160불 이쪽쯤에서 사신 분들이 문제죠. 그때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냐면은 그 이후에 주가가 120불까지 거의 엄청나게 큰 수준으로 하락을 해버린 것인데요. 최근에도 이 퀄컴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계속해서 회복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다시 하락을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퀄컴의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저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퀄컴의 레비뉴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전 2020년도 3분기 대비해서 2021년도 3분기에 매출 성장이 무려 65%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5G에 관련해서 RF 프론트 엔드와 IoT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퀄컴의 지위가 굉장히 뛰어났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 CEO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레비뉴가 65%나 성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퀄컴 같은 기업은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인데 이게 밀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10억, 100억, 1000억, 조, 4조에서 이게 지금 8천억까지 올라간 거니까 엄청나게 4조에서 8조까지 올라간 거니까 4조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실망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어느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인지에 대해서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레비뉴는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리고 5G 대장주로서 현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 뭐 레비뉴 상승되고 뭐 EBT도 198%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레비뉴 전망치가 8.4조에서 9.2조까지 아마 Financial 21 쿼터 4 21년도 4분기까지 이 정도의 가이던스가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QCT Revenues, 여기에는 이제 IoT, 5G, 그리고 RF 엔드와 같은 5G 통신에 관련된 것으로부터 나오는 레비뉴인데, 그 레비뉴가 7조에서 7.5조가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QTL은 라이센싱에 관련된 레비뉴인데 그거는 1.45조에서 1.65조. 그러니까 라이센싱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에요. 퀄컴이라는 기업이 매출의 한 20% 정도, 20% 가까이가 라이센싱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이센싱 부분에 있어서 다른 대기업들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퀄컴이 독점하냐? 그런데 있어서 질문을 할 수가 없죠. 뭐 독점할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의 기술력이 뛰어나면은 독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라이센싱으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독점으로 인하여 지금 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품과 라이센싱에서 나오는 매출이 8.4조에서 9.2조 사이로 가이던스가 훨씬 더 높게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4G, 3G, 4G, 5G까지 들어가는 그런 칩셋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We bring the benefits of mobile to new industry, including automotive, 자율주행 자동차, IoT, 인터넷하고 그 컴퓨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Everyone can communicate and interact seamlessly.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뭐 5G뿐만 아니라 3G, 4G, 5G를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회사이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업은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겠고 또 주가도 계속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완벽해요. 캐시나 이제 캐시 이커벌런트가 한 7조 정도로 전 2020년도 27 세프템버 27일 대비해서 더 증가했죠. 7조 정도를 지금 현금으로 지고 있어요. 7조 정도를 현금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뭐 마켓터블 세큐리티나 어카운트 리시버블 인벤토리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총 얼마를 지금 손에 쥐고 있냐면요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38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기업이 에셋을. 전에는 35조를 들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한 2조 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채는 좀 적게 늘어났어요. 한 1000억 정도 부채가 늘어났는데 얼마나 양호합니까? 부채가 별로 증가하지 않았고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 기업의 좋은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리고 이제 레비뉴 측면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퀴먼트 서비스에서 그리고 라이센싱에서 발생된 부분도 좋았고 코스트 익스펜시스도 잘 관리가 되었고 그렇게 큰 폭으로도 증가하진 않았어요. 토탈 코스트. 그래서 이게 앞으로 넷 인컴으로 분석되었을 때 넷 인컴이 전에 대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나는 넷 인컴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고 재무적 사항도 완벽하고 사업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구글과 애플이 반도체 독립을 선언하겠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 칩셋을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글하고 애플이 만드는 이 아이폰 시장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비중을 엄청나게 차지하는 기업들이 퀄컴의 칩을 쓰지 않고 자신이 자체 개발한 칩을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엄청난 시장 지배율을 이제 퀄컴에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퀄컴의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애플이 독립을 했을 때 그러면 퀄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매출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이게 바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돈도 많이 벌고 역대급으로 기업이 잘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망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좋은 점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 처음으로 10GB 속도를 지원하는 퀄컴의 5G 모뎀 칩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를 통해 생산이 된다. 그러니까 세계 처음이라는 거죠. 10GB를 지원하는 거는 이 10GB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그런 속도를 구현했다라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최신 모뎀 칩이 삼성전자의 4나노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통해서 생산이 돼서 X6O라는 칩이 스마트폰과 통신 관련 기기에 탑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를 통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협력 관계도 삼성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좋은 점이다.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퀄컴이 삼성 4나노로 스냅드래곤 898 만든다. 그래서 890 이후에도 898이라는 칩이 나오는데 898을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이게 샤오미 스마트폰에 탑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샤오미도 중국 기업이지만 중국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아직까지도 일부분 이 퀄컴의 칩이 탑재가 된다는 부분이 그나마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냅드래곤 898은 중국 샤오미의 스마트폰에 가장 먼저 채용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스냅드래곤 898이 내년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를 비롯해서 플래그폰 10에 채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 애플이랑 이 구글 쪽은 스마트폰을 퀄컴에서 독립을 하고, 애플은 처음부터 퀄컴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완벽하게 독립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와 이 중국의 샤오미를 아직까진 퀄컴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 협력적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컴이 또 하나의 지금 사업을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 퀄컴이 IoT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신사업에서 시장 개척을 해나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퀄컴이 뭘 하고 있냐면은 9천억 원 웃돈을 얹어서 자율주행 기술 업체 인수 전에 가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율주행 기술 업체를 왜 인수를 했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스마트폰 반도체 설계 공급업체인 퀄컴이 자율주행 기술 업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퀄컴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스웨덴 자동차 부품업체 비오니어 인수 입찰에 5조 2천억을 써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퀄컴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7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7조에서 5조를 쓴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모든 전 재산을 베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퀄컴이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웃돈까지 얹어줄 정도라면은 기업의 명운이 걸린 그런 미래를 노리는 인수전이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38억 4조 3천억에다가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퀄컴이 웃돈으로 얹어서 6억 달러 5조 2천억을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봐야 됩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 칩 설계 업체를 왜 인수를 했냐? 바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 업체에 들어가는 통신 칩과 이런 자율주행 칩을 통합을 시켜가지고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을 뺏기지 않고 선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좋은 실적 나왔어요. 좋은 실적 나왔지만은 애플과 구글과 같이 막대한 양의 스마트폰 생산 업체에 대한 시장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요. 그런데 이 모바일에서 많은 부분을 상실한 퀄컴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IoT 및 자율주행 자동차용 새로운 시장 개척에 기업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협력. 아직은 퀄컴을 떠나지 않은 스마트폰 업체, 삼성전자, 샤오미 같은 그런 업체들과 협력, ST&T와의 협력도 크게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하웨이도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가진 돈을 모두 긁어 모아서 자율주행 관련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모바일 시장에서 지위를 상실하고 점유율을 잃었을 때 강력한 돌파책은 자동차용 통합 SO 칩이다. 그러니까 자동차용, 자율주행 자동차용 이런 통신 칩들, 5G 이런 칩들 시장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은 AP 설계 능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약할 때 팍 들어가야지 시장을 확 잡을 수 있는 시점이다. 황금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퀄컴의 주가 하락 이유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퀄컴이 서서히 지는 해로 갈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업체를 붙잡고 삼성전자와 같이 기존 시장을 붙잡아서 이 스마트폰과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두 가지의 이 사업 부분을 동시에 성장시켜 다시 떠오르는 해가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이유를 찾으면은 바로 이런 인수와 같은 이런 부분에서 상승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고, 또 이제 IoT, 5G 통신 이런 부분에서 상승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주가가 당분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 주가가 많이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5G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은 비록 스마트폰 시장은 살짝 지위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는 칩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열려 있고 인수도 했기 때문에, 이 인수가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래서 이 인수 때문에 주가가 한 160불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퀄컴의 주가 하락 이유와 그 다음에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주부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